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김건희 무혐의라고 끝이 났는데 속보가 지금 모든 언론에 가장 머리 기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명품백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라고 일단 나왔습니다. 이 소식 박진희 교수 내용 아시면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원석 총장이 마지막을 앞두고요. 검찰총장이 위촉하는 수사심의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결국은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1인을 두고 있고요. 보통 이제 각계의 전문가 150명에서 250명으로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게 비공개로 진행을 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를요. 비공개로 하고요. 두 번째는 검찰총장이 위촉한 심의위원들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총장의 의견대로 흘러간다라는 그런 약점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연 것은 잘한 일이지만 최종적으로 쇼잉을 해서 틀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혹도 있다라는 말씀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자, 수사심의위원은 그러면 검찰총장이 임명한다고 하면 언제 임명한 것이죠? 지금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명해놨던 사람들입니까? 네, 이원석 씨가 임명한 거고요. 네. 보통 연초에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속보 뜨는 기사가 다 똑같아요. 이건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누가 불러주는 걸 받아 적은 것 같은데 수사심의위원이 150명에서 300명이라는 기사가 동시에 다 떠요. 네. 몇 명인지도 모르고 기사를 써요? 물어봐야 250명 이하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기사를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기사들이요 다 150에서 300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이 중에서 무작위 15명을 고른다라는 추첨으로 건데 뽑는다는 거죠? 네? 추첨으로. 아니 그런데 그건 다 무의미한 얘기예요. 저는 예. 정말 우롱당하고 모욕당한 느낌인데 첫째, 수사심의위원회가 뭡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법률적 근거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자문기구예요. 자문기구인데 여기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수사심의위원회 아까 뭐 NGO 뭐 언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위촉될 가능성이 몇 퍼? 없습니다. 제로죠. 네, 총장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니까 입맛에 맞을 만한 사람들, 검찰의 활동에 대해서 뭐라고 딴지 걸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로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누가 모여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요. 논의 과정도 모르고 위원도 모릅니다. 게다가 아무리 좋은 결론이 나오더라도 어떤 식이냐 하면 검찰총장이 받아들이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속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거를 마치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쇼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 우롱하는 거고요. 또 하나 무혐의 충분히 예상됐잖아요. 권익위 결정에서도 예상됐고 검찰이 그렇게 갈 거라는 거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렇게 할 거라는 거 알지 못한 것도 아니죠. 바보도 아닌데. 그런데 계속 한 이틀 사흘 동안 뜸을 들여요. 오늘은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이러다가 갑자기 퇴근할 때 돼가지고 깜짝 놀랐지. 우린 이렇게 할 거야. 에이 진짜 옛날 교육부 어떤 관료처럼 국민을 개돼지로 알지 않는 한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 갖고 놀아요. 진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반론을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아니 뭐 싸우자는 게 아니라 정말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뭔가 좀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돌아가니까 이거라도 해서 한번 바로잡아보자 이런 게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김성환 평론가? 뭐 완전히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이원석 총장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사실은 뭐 검찰총장으로서 제일 쓰기 쉬운 카드는 뭐 수사 보완 지시하는 거죠. 검찰청 내부에서 아니 그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또 수사 지휘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명품백에 대해서는. 그럼 서울중앙지검장이 보고를 했을 때 이거 뭔가 미진해. 다시 수사해가지고 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왜 수사팀이 이런 결론 내렸어? 국민들이 좀 다르게 보잖아. 그리고 지난번에도 소환조사도 오히려 검사가 소환돼가지고 조사받았잖아. 이 얘기하면서 진상조사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보안수사 지시를 내리면 되는 거예요. 지휘체계 내에서. 그러면 지금 이게 이원석의 면피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인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심의위에 위촉된 사람들 한 뭐 250명 정도 안팎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다 검찰하고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물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심지어 수사심의위에 들어갔던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치킨집점 사장님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편결하듯이 서로 간에 검찰의 설명을 듣고 판단을 내리는데 문제는 수사심의위원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뭐냐면 검찰이 수사하고 싶은 내용만 검찰의 논리를 가지고 법리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 쫙 브리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료가 이만큼인데 그 시간 안에 그거 다 읽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럼 검찰이 생각하는 대로 검찰이 만들어낸 논리대로 브리핑하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검찰의 의도대로 딸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힘이 없는 건 알지만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김건희 여사 어떤 식으로든 기소 의견으로 가야 된다는 게 우리가 추측하는 본심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 절대 생각을 아닙니다. 하세요? 전혀 아니죠. 근데 압박에 아니, 못 아니, 이겨서 지금- 공격하셔도 좋은데 아니, 압박에 못 공격이 아니라 이겨서 어쩔 수 없이 3대1로 공격 좀 해야 되겠다. 하세요. 방금 일부러 이런 반응을 얻기 위해서 아니, 그렇지.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오징어 잡는 소리를 하세요, 갑자기. 왜 오징어 좋은 오징어? 아이고 좋아요. 그걸 하여튼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어요. 지휘하면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기소 의견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봐라. 그다음에 증거 검토가 잘 안 됐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말년이라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면 그 과정에서 중앙지검장이 국민의 뜻에 반해서 또는 실체적 진실에 반해서 대통령 부부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걸 국민들에게 호소하면 돼요. 네.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무슨 아니 그러면 수사를 수사심의위원회에 나오는 분들이 검찰이 원하는 대로 이거 무혐의다 이렇게 결론 내준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니 많다. 그렇지 역대 않아도 사례들이-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수사를 좀 다시 해봐라 하면 그만큼 시간을 버는 거예요. 수사심의위원회가 숙고 끝에 수사를 좀 더 보완하라는 결론을 내렸고 네. 검찰총장은 그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시했다. 예. 그래서 그걸 또 검토해야 되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지금 몇 년째 검토하는 것처럼. 예. 그러면서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을 상대로 우롱하는 건데 게임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알겠습니다. 않다. 지금 제가 이제 3대1로 공개를 저도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이원석 검찰총장의 심의위 회부가 면피용이다. 결국 약속 대령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시면 1번 아니다. 저처럼 혹시라도 이게 뒤집어질 수 있다. 근거로서 다시 수사하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면 2번 눌러주시는데 심의위원 여러분 지금 무려 1,700분이 동시 접속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1번, 2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은 면피용이다. 다 작전 짜고 하는 아무 쓸모없는 심의위원 회보다 두 번째 그래도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2번.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지금 주장하는 건 2번이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세 분이 주장하는 것은 1번, 제가 주장하는 것은 2번. 자, 눌러주십시오. 서로 그러면 생각이 다른 걸 얘기를 해줘야 정보를 미스고님, 줘야지. 랍스피님,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네. 와, 1번이 뭐 10개씩부터 올라와요. 지금 계속 아니, 올라오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딱 이원석 하면 정의로운 검사라는 생각이 드세요? 안 들잖아. 들지만 그래도 하도 엉망이니까 한 명이라도 교묘한 그래도 조금이라도 다르게 네. 법을 치하는 거, 법치에 그럼 맞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순진하시네. 사회생활 오래 하셨으면서.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이문정 정치수사 검사. 그동안에 시큰하고 있다가 예. 마지막 조금 남은 쥐꼬리만큼 남은 검사로서의 정의가 남아 있었다고 예. 하면 우리가 그 부분은 기대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동안에 여야 간에 수사했던 거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거 보십시오. 그 이원석 총장이 다 지휘했던 거예요. 그렇게 수사하고 있다가 내가 톡스통으로서 그래도 요거 정도는 해야지 나중에 네. 가가지고 검찰총장 지내고 난 다음에 최소한 욕은 덜 먹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깔려 있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봐요. 지금 심의위원들의 의견이요. 압도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YS님은 대표 왜 이래 정말 오늘 이렇게 저를 질타하셨고요. 그리고 한 분은 이거 너무 재밌는 글이던데 야 사회자 보수예요 이렇게 해놨고요. 야 약속 대련이다 이런 거 주셨고 김동규님은 2번이라고 해주셨는데 저와 비슷하고요. 리커버리님은 전 대표님은 또 인간 직원 하시네요라는 말씀. 자 수국님, 멍멍님, 김충현님, 김명검님,
그리고 실감하늘님 여러분들이 1번으로 주셨는데 실제 이제 믿을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원석 총장이 이거 제대로 수사할 것 같으면 본인이 수사지휘권 행사하면 돼요. 네. 수사지휘권 행사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원석 총장은 김건희 씨를 대검으로 불러서 그림 한번 내고 완벽한 절차적 끝내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쨌든 간에 이 서울중앙지검 인터셉트하면서 불발됐단 말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절차적 완벽한 끝내기를 시도하는 거예요. 예. 검찰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자존심을 살리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 조정훈 의원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저쪽 당으로 갔습니다만 그 전에 무슨 시대 정신인가 시대 이상한 뭐 있잖아요. 네. 거기 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 가지고 늘 검찰의 편만 든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강자의 좋은 결론들만 내려준다 이런 이야기 됩니다. 그 예가 뭔가 하면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건. 그 다음에 채널A 사건 때 한동훈 씨 사건. 이거 전부 다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다 종결됐습니다. 네. 근데 네, 말씀하십시오. 가나다 순으로 아, 먼저. 네, 이렇게. 네. 아니 그러니까 여러 위원회들이 있는데 이 정부가 국민들 놀릴 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자, 경찰청이 91년에 만들어집니다. 내무부 치안본부였어요.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뭔가 근사한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경찰위원회란 걸 만듭니다. 국가경찰위원회. 33년의 역사 동안 한 번도 경찰이 싫어하는 일을 안 했어요. 그리고 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은 뭐 대통령이 임명하고 행안부를 통해서 하는데 다 경찰이 원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상임위원이라고 유일하게 한 명 상근하는데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경찰관 출신 전직 경찰관이 상임위원을 했습니다. 모든 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관료들의 나라고 관료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뭔가 다른 것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수사심의위원회예요. 명단 공개도 안 하잖아요. 누가 언제 어떻게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우리들은 모르잖아요. 마치 민주적인 것처럼 쇼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뭐 요건 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위원회 근무 안 해봤잖아요. 위원회도 아니고 저는 위원회 근무를 해봤습니다. 뭐 평생 이렇게 밥 먹고 산다고 열심히 하여튼 뛰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이 위원회가 민심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어제 오늘 지금 보도 보셨죠. 그리고 지금 뭐 부글부글 끓는 게 TK조차도 이거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느낌이에요. 네네. 왜 김건희 이걸 무혐의를 처리하는 이거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제 정치 끝났다라고 이제 하는 분위기여서 심의위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뭐 15명인데 자, 이 사람들이 양심을 걸고서라도 무혐의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혹시라도 이 사람 나중에 이름이 드러날 수도 있는데 자, 국민의힘에서 지금 대변인실에서 논평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이 건이.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논평 발표하는 사람은 정치판의 끝이에요. 겁이 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 300명인지 150명인지 모를 사람 중에 무작위로 뽑아내는 15명의 익명의 위원들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만 알려질 뿐 논의 과정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논거를 가지고 반대했고 찬성했고 알려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한 폭탄 논리가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대변인도 이 얘기에 대해서 참아할 수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비판당하고 이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유튜브 공간에 계속 떠 있고 언론 검색하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은 김건희 명품백을 감쌌던 정치인으로 낙인 찍히니까 누구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런 식으로 폭탄 돌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정말 고약한 저질이에요, 이건.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이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도 공개가 안 됩니다. 이게 행정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경찰도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있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전혀 공개가 안 됐어요. 지난번에 경북경찰청이 차상문 사건과 관련해서 그것도 수사심의위원회 회부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뭐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역시 경찰수사심의위원회도 심의위원 이 명단이 공개가 안 되고요. 어떤 논의를 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민심과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조금 기대는 안 망이다. 저는 오늘 세 분한테 두들겨 맞더라도 그래도 심의위원회에서 뭔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사자인 최재형 목사가 지금 15개의 혐의로 고소고발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정작 받은 사람은 무혐의고 준 사람은 15개의 혐의로 요즘은 또 혐의가 좀 늘어난다 그러더라고요. 뭐 국가보안법도 하겠죠. 이제. 자, 그랬는데 오늘 자 중앙지검에 직접 나가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 있는데 잠깐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화장품 어쨌냐고 그러니까 화장품은 홍수 때 물난리가 나서 화장품이 젖어서 폐기 처분했다고 그러고, 책은 왜 갖다 버렸냐고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실수해서 갖다 버렸다고 그러고, 핸드백은 왜 반환 안 왔냐고 그러니까 비서가 깜빡 잊어버려서 반환 안 왔다고 그러고, 양주는 어쨌냐니까 경호법에 의해서 폐기 처분했다고 그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최지우 변호사라는 자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디테일을 점검도 안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모든 거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 재조명되고 확인되고 사실관계로 인해서 다시 한번 판결이 새롭게 나기를 바라고요. 언더카바 취재 차원에서 선물이 전달됐고 청탁이 이루어졌지만 최재형 목사가 위법사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나는 법의 처분을 받고 처벌을 받겠다는 게 나의 입장입니다. 이거 프레임 잘못 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야기하고 채널A 사건 때 한동훈 검사장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언젠가 하면은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2020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사심의위원회를 했는데요. 전부 다 수사 중단 공고안을 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왜?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었거든요. 그 이야기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한동훈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주도해서 구성한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총장의 의중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원석이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지금은 이원석은 원칙대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보면 결국 이원석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우리가 거듭 지적했지만 예.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 명품백의 진실을 밝히고 싶었으면 수사 지시하면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수사 보강하라고 그러면 돼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하고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언급조차 안 하고 수사심의위원회란 게 있는데 거기에다 내가 이거를 요청할까 회부할까가 내가 고민 중인 것처럼 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이런 저질쇼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래 이원석 총장은 김건희 씨를 대검으로 한번 불러서 사진 한번 찍어주고 그리고 이제 털어줄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김건희 씨 쪽에도 불경죄다. 나를 대검에 부르는 거는.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원석이 생각했던 마무리 절차가 안 만들어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갔단 말입니다. 이때부터 이원석은 또 다른 쇼잉을 구상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수사심의위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윤석 검찰총장이 진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지금 검찰총장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위원 중에서. 그러니까 정말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낄 만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담당 그 검사가 나와가지고 브리핑하도록 30분 이내에 브리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검찰총장의 의지하고는 아마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사실상 지휘를 했고 그리고 그 수사팀도 지난번에 그 소환조사 문제 때문에 검찰총장이 진상조사 지시하니까 막 거세게 반발을 했거든요. 우리 수사가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기 때문에 검찰총장하고는 다른 얘기들을 설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사 결론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장과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그 회의를 어떻게 끌고 가고 설명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의 변화 여진이 있기는 하다. 제가 이제 혼란스러운 것은 이원석 총장이 계속 대통령실과 좀 맞서고 검찰이 원칙적으로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엄청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한통속이다 이러면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걸 그렇게 의심하고 그게 있잖아요. 자기만의 여권에서. 정치가 아니라 대통령 부부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 정치를 하는 거죠. 그 보호하는 방법이 다른 거네. 아니 그러니까 결국 봐주기인데. 아니 그래야 뭐가 그렇죠, 근사하게 그렇죠. 이야기거리 나오고 기사거리가 나오잖아요. 지금 갑자기 오늘 저녁에 사람들이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됐어? 이거 뭔가 새롭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를 갖게 되잖아요. 그만큼의 국면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내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수사가 어떤 건데요? 수사가 정말 국민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정말 강력한 이게 칼 같은 거잖아요. 잘 쓰면 요리도 할 수 있고 잘못하면 누군가를 해치는데 이 칼을 30년 이상 써왔던 사람들이 지금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제가 좀 이제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제가 진행하니까 박진희 교수한테 질문을 하면 성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자로 쫓겨갔지 않습니까? 이게 김건희 사건 때문에 그랬고 그때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 이원석 검찰총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원석은 어쨌든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 또는 최소한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한 적이 없어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봐주려고 절차라는 게 했다. 법 앞에 뭡니까? 평등하다. 절차라는 게 뭡니까 이게 이른바 검찰의 최소한의 체면을 살려줄 수 있는 그림 내기용 사진 한 번에 찍어주세요. 네. 이렇게 된 건데 히스테릭한 영부인께서 나는 그렇게 못해. 이게 불경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검찰을 소환하고 오히려 검찰의 핸드폰을 뺏어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끝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자, 약간 비틀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는 이것은 맞습니까? 제가 의견이 하도 달라가지고 하도 이번에 이 사건은 보수 진보 안 가리고 욕을 많이 하길래 발칵 뒤집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제가 바로 보는 겁니까? 그럼요. 그러면 부글부글 끓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큰 도화선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김건희 무혐의를 하는데 수사심의위원회도 무혐의를 한다. 자, 이까지 가는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느냐, 이 건이.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과 또 다른 외부의 조직인 것처럼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이 조직을 동원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보강 수사를 하라고 권고해도 판은 바뀌지 않아요.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그걸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보강 수사하면 돼요. 시간 끌고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건 되게 쉬운 작전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런 상태로 대충 며칠 지나면 또 아무것도 없는 일처럼 그렇죠. 이제 넘어갑니까? 금요일이고 주말이니까 다음 주에 수사심의위에서 보강 수사를 하라고 권고하면 일면 톱으로 쓰겠죠. 굉장히 중요한 뉴스 같지만 보강 수사를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하고 좀 있으면 추석이고 좀 더 있으면 설이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중요한 쟁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보거나 아니면 검찰 내부에서 판단할 때 이걸 만약에 이렇게 결론을 냈을 때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 상황이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결론을 안 내리고 또 시간을 끌었겠죠. 네.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물 받았고 국민들은 다 그거 뇌물성 선물이라고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그건 국민 마음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민정수석실 만들고 그랬다는 사실도 국민이 모르는 바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새로운 팩트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그게 도화선이 돼서 막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미 다 여론에 반영이 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나오는 거 보면 그래도 20% 중후반은 나오니 이걸 가지고 우리는 버티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더욱더 충격적인 게요. 실제 대통령실을 움직이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소문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더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문제도 어느 누구도 접근조차 안 된다. 무조건 그 전에 막고 끝을 내야 된다라는 게 이번에 무혐의 결론으로 갔던 원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소유예를 하지 않습니까? 약간 좀 다르잖아요. 죄는 있는데 처벌의 가벌성이 별로 기소를 없다. 안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도 왜 이걸 무혐의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느냐라고 하는 것은 민심이나 정무적 판단이 없이 김건희가 시키니까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 히스테릭한 여사님의 불경죄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민심이 다른 사건의 처리 방식과 다를 수 있다. 오늘 송영길 대표가 저 기자회견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V1은 천공, V2는 김건희, V3가 윤석열이다. 저는 그런 시각에 조금 반대하긴 해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니 김건희 씨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말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분이 뭐 전화 많이 하고 문자 많이 쓰고 말이 많고 뭐 오지랖이 넓고 그런 건 맞지만 예를 들어 국정 운영을 할 만한 깜냥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밉다 보니까 이 사람의 역할이 도드라져 보이는 것 뿐이지 이 사람이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합니까? 남편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별것 아닌 뭐 너무 폄하하는 게 아니라 별것 아닌 그러나 욕심 좀 많은 여성일 뿐이에요. 이분은 그리고 이제 허황된 뭐죠 학력이나 이런 면에서 허황된 뭐가 많은 사람이지 실제로 그렇게 국정 운영을 해가는 사람은 아니다. 제가 오늘 토론자로 나왔으면 좀 논쟁할 게 많은데 어쨌든 좋아요. 뭐 그런 의견이 아니요, 있다고 저는 조금 보고. 생각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지 않아도 못하는데 옆에서 다른 얘기를 계속 해주면은 그걸 믿게 되잖아요, 네. 사람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거다. 네. 듣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건데요. 영향은 많이 미치겠죠. 왜냐하면 보라 그러고. 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결론은 결국은 봐주기로 갈 거라고 자기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이 판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모양 좋게 끝내는 게 좋다. 나도 내가 검찰총장으로서 이걸 그냥 덮고 가지는 못하는 정도의 양심은 갖고 있으니
어떤 방식으로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라도 마무리는 짓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볼 때 5월 달에 수사팀 보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사 그냥 본격적으로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원석한테 기대할 건 없다. 그렇다면 최소한 수사의 형식적인 절차적인 공정성만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맞는 거고 그렇게 해야 검찰도 살고 이원석도 사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과정을 보니까 하나도 아니야. 이거는 요것조차도 용납을 못한다고 누군가는 얘기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수사팀 수사하려고 그러니까 인사 다녀가지고 수족 싹 잘라버렸어요. 서울중앙지검장 확 바꿔버렸어요. 바꾸고 난 다음에 내가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조사할 때라도 제대로 좀 보고해. 그렇게 했는데 그냥 패싱하고 조사도 하고 난 다음에 보고했어요. 검찰총장한테. 그 검찰총장이 야 내가 아무리 봐주려고 그래도 이거는 못 봐주잖아. 뭐 이렇게 나왔던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도 될 걸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검찰 조직 스스로의 위상을 추락시키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는 결국 김건희 여사든 대통령실이든 민정수석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임명을 한 거 아닙니까? 김지현 수석을 통해서 이것도 못 받아, 이것도 도저히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지침을 내려줬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생각이 많이 다른데 제가 썼던 책 중에 검찰공화국 대한민국도 있습니다. 꼭 읽어봐 주세요. 많이 팔렸습니까? 네? 엄청 팔렸죠. 아, 예. 왜냐하면 그게 2009년에 냈는데 네. 지금도 검찰공화국이어서 네. 지금 더 세죠. 네. 아, 이 인쇄 많이 책을 제대로 쓰셨으면 아, 세상을 못 바꾸셨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러면 뭐 자, 일단 빨리 주제로 돌리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바꿨습니다. 예. 그런데 예. 저는 뭐냐면 수사팀을 교체했다. 예. 라고 말하는 거지 진짜 교체인가에 물음표를 해야 돼요. 아니 검사들이 만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자기들이 세상을 만들고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존재라는 이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통한다. 이런 이야기를 만들자. 밤낮 없이 이것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된 게 김건희 씨의 명품백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런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는 물음표를 찍어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동일체고요. 훨씬 더 의논도 잘하고요. 훨씬 더 다양한 퍼포먼스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래서 대통령까지 먹었거든요. 그다음에 대통령만이 아니라 국정 전 많은 분야에서 지금 검사들이 활약하고 있잖아요. 이걸 계속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큰 사람들이에요. 전관용으로 돈 버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욕구가 집합적으로 드러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의심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막 민심이 들끓으니까 어쨌든 심의위에 아닌 척하는 회부하는 거죠. 것은 그러니까 아닌 척. 그건 이제 또 회피한 건데요. 책임을 이제 심의위원회에 돌리게 되는 거죠. 예. 자, 아시겠지만 심의위원회는 검찰로 구성된 게 아닙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겁니다. 익명의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해버리고 자기들은 빠져버리고 우리는 그림 충분히 냈어.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리는 거죠. 심의위원으로 15분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한 분이라도 우리가 추적해서 취재하면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이런 것들은 보도할 수도 있겠는데요. 한번 들어보면 아까 제가 취재가 말씀드렸잖아요. 되겠습니까? 예. 행정규칙상으로 예. 외부에 발설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처벌받고. 그리고 각서도 쓰게 할 걸요. 처음에 들어가면서. 각서까지 쓰게 그런 하고. 각서도 쓰게 합니다. 왜 비밀 모든 서약 정부적인 쓰게 그다음에 기본입니다. 뭐 민영사상 책임을 다지겠다 이렇게 하죠. 검사들이 그러니까 보통 얘기들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이게 우리 서울에서 우리 백은종 선생님이 수사심의위원회 요청을 했는데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좀 순진하신 아니요, 것 그거밖에 같았어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당사자 게 입장에서 절박하니까. 그러니까 네. 한 절박하니까 거고요. 거기밖에 할 수 네. 없어요. 자, 슈크림님이 저한테 이런 걸 주셨네요. 이분 왜 이리 순진하실까? 그건 일반적인 검사들 이야기하고 그 뒷말이 더 중요합니다. 말 좀 그만합시다 이렇게 하셨는데 슈크림님 이거 말 안 하면 우리 주제가 없어집니다. 슈크림님 지금 우리 좋아요 누르고 지금 방송 보고 계십니까? 제가 좋아요 나가보니까요. 972명이 들어와 있고요. 동접자는 무려 2,800명 가까이 되는데 한 1,000분 정도 좋아요 누르고 좀 방송 좀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야, 우리 자동으로 또 구독, 좋아요도 뜨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응원해 주셔가지고 무려 96만 3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구독자 매일 좀 늘어나는데요. 여러분 좀 더 힘을 보태주셔서 100만 명 달려가겠습니다. 좋아요 누르시지 않은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슈크림 아니 근데 그거 네라고 대답하시네요. 수사심의위원 찾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누구요? 누구든 하여튼 수사심의위원 들어가는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 그러니까요. 인터뷰를 제가 하고 듣고 싶다고요. 왜냐하면 검색을 많이 여기에 해봤어요. 처벌 조항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혹시 수사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랜덤으로 제비뽑기 되는 분은 그 전에 말씀을 좀 해주시든지 아니면 들어가서 있었던 소식 좀 전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저하고 세계관이 다른 것 같은데 오늘 전 대표님은 저는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위원회를 못 해봐서 아니 그래요. 150명에서 300명 사람 중에서 정말 무작위로 15명을 꼽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보안을 잘 지키고 아무 문제 없을 사람들 15명을 구체적으로 찝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아니 그 정말 그거는 아니, 내- 지금 정말로. 그거는 그 어떻게 믿어요? 근거가 남아요. 아니 어떻게 믿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우리 그 추첨을 그걸 해가지고 어떻게 봐요? 검찰청에 있는 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오 대표님 아니, 보통 사람들 죄송한데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지금 똑같이 참 말 최재형 못하게 목사님 들어가구나. 그리고 백은종 대표님 송영길 대표가 저 대학교 때 나와가지고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심의위원회 개최해야 한다. 그리고 어저께 취재를 해보니까 이것이라도 해야 뭔가 국민적 의혹을 좀 풀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죄송한데 저분들한테 저분들이 검찰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최고의 곧- 전문가세요. 아니, 보니까 곧- 책도 쓰셨으니까. 곧저 뭐지 이재명 대표 선고가 나온다는 것 중에 하나가 위증교사인데 위증교사 사건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그 김 시장 비서랑 3번에 걸쳐서 30분을 통화하는데 통화 녹취가 다 있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반복적으로 12번에 걸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진실만 이야기해라. 아니, 사실대로만 얘기해달라. 사실대로만 이야기해달라. 그런데 이게요. 첫 번째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은 미래의 일이고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증교사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그래도 기소해버리죠. 그다음 사실대로 얘기해달라는 걸 12번이나 얘기했는데도 검찰에서 기소합니다. 위증교사로. 어떻게 기소하는지 아세요? 중의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뜻은 그게 아니다. 아니 우리가 말하고 속뜻하고 이런 거로 야당 대표를 직전에 대통령하고 대결했던 0.7% 차이로 낙선했던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인데 검찰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대통령 부인의 디올백 가지고 이런 장난을 안 칩니까? 치고도 남죠. 더 하죠. 여론에 몰리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저하고는 뭐 특별한 인연이 왜요?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나중에 말씀하세요. 나중에 말씀하세요. 야 그래. 이야기해 보세요. 아, 지금 우리는 새로운 아니 소식이 그러니까 더 중요해요. 검찰에 대한 검찰에 대한 박 교수님이 하려던 말을 제가 했다 이게. 그래요? 제가 알던 말을 다 하셨는데. 검찰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거는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거기에 똑같이 이제- 공감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위원회 근무한 국장 출신 아닙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위원회라는 게 원래는 정책 자문 심의하도록 만든 게 위원회인데 어느 순간부터 의결의 결정적인 핑계 수단으로 작동해요. 네. 공직자들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어. 그래서 의원회에 맡겨버려. 이걸 이제 이른바 통로 조직이라고 해요. 위원회를 네. 통로 조직이라고 하는데 위원회가 의결권도 없어. 그냥 의견 개진이야. 근데 위원회에서 의견 개진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했습니다라고 공직자들이 따라와 버려요. 이거 뭐냐 책임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하는 건데 그러면은 위원회의 주제 선정, 위원 선정, 의사결정 방식 누가 정하느냐? 공무원들이 다 정하죠. 자, 야. 이재명 대표 1심 그 선고 공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네. 드려야 될 건데요. 우리 그 오창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12번이나 진실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위정교사라고 몬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위정교사를 단순 위정이냐 모해 위정이냐 이걸로 가지고 법리 논쟁을 해요. 위정 자체를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감아가지고 형을 좀 더 높게 때리기 위해서 지금 검찰이 기소하는 방법들에게 지금 이런 못된 방법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거를 이제 진실만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야, 그걸 중의적 표현이고 결국에는 너 허위 위정하라 이렇게 강제했다는 거죠. 아니 중의적 표현이라고 만약 처벌을 한다면 예. 중의적 표현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하고 드러난 얘기하고 다른 거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처벌하면요. 대한민국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나쁜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라는 게 마음에 있다고요. 이를테면. 근데 너는 그런 마음이잖아. 어떻게 알았죠? 너 표정이 그래. 네 마음은 원래 그럴 것 같아. 라고 하면
아, 이거야말로 빅브라더죠. 아니,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걸 처벌할 수 있는 거는 전체주의도 궁예입니다. 궁예, 미륵불. 옛날 관심법인데 관심법으로. 아니, 그건 드라마에서나 네. 김영철 선생이 하는 거지. 예. 이거를 지금 야당 대표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전 그러면은 상황이에요. 무조건 무죄인데 검찰의 공소장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그럼에도 거예요. 불구하고 김성환 평론가 유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까? 글쎄요. 뭐 가제는 개편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가제는 네, 개편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검사가- 왜냐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중의적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근거를 검찰이 만들지 않았겠어요. 거기에 따르는 서사를 쫙 만들었을 겁니다. 조사하면서. 그 관련자 조사할 때 그때 이재명 대표가 질문했을 때 진실만을 말하십시오라는 얘기를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느낌적인 느낌을 계속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법원에다 제출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검찰이 저는 이번에도 뭐 늘 느끼는 거지만 이번에 더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 이거 결론 내리는 거 보면서도 다시 한번 느끼지만 야,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 여론도 안 좋아. 야당도 반발하고 있어. 그 검찰 내부에서도 뭐 그래도 하여튼 뭐 같은 편이든 남의 편이든 헷갈리긴 하지만 이원석 총장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을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내잖아요. 이렇게 사회적 정치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안조차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될까? 없는 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판사들까지 설마 그렇게 할까? 아이고. 아니 또 예를 들어서 삼대일이네. 1심 아니 판사가요. 판사 출신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보십시오. 어떤 아니요, 행동을 판사 하는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야 너 1심 판사가요. 저 3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심에서 내가 작정하고 예를 들어서 국힘 쪽 가가지고 뭐 한 자리 하고 싶다. 에? 그럼 그렇게 하지. 그래서 그냥 나는 이재명을 구속시킨 사법 정의를 실현한 민족의 영웅이다 한쪽에서만이라도 라는 욕구가 어떤 이상한 판사에게 있지 않다. 없을 거다. 모든 판사를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아 이거 어떻게 믿을 아니 근데 수 우리가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얘기라기보다는 그동안에 보수신문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을 어떻게 비판했는지 그 얘기를 인용해가지고 차라리 말씀드릴 게 더 나을 네, 뻔했어요. 그때 얼마나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비난을 많이 쏟아냈습니까? 그럼 거기에 판단했던 판사들은 전부 다 그런 취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데 우리도 늘 공정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건 그러니까 3심제 만들어놨겠죠. 그러니까 판사도 뽑기운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기도 할 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망을 한다면 유죄나 무죄냐 전망은 해주셔야죠. 평론가가 무죄죠 오늘. 당연히. 예. 죄를 졌어야 유죄죠. 무죄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전망을 해주시라고요. 아니, 제가 말씀하신 건 당위적으로 무죄다가 아니라 실제로 이번에 판결의 1심 결과가 유죄로 나올 것이다, 무죄로 나올 것이다. 위증교사 예. 무죄죠. 무죄, 예. 무죄죠. 무죄. 저도 그렇습니다. 무죄로 다 나오니까 그럼 네. 지금 이게 혹시 유죄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아니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 가능성 그 비율로 좀 해주십시오. 유죄 나올 가능성, 무죄 나올 가능성. 좀 해주십시오. 판사가 제 친구가 아니라서 시청자 제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 친구여도 뭐 얘기 잘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유죄 가능성은 5% 미만이다. 유죄 가능성은 5% 유죄. 미만. 제대로 판단할 줄 아는 판사일 경우에는 저는 무죄 줄 거라고 봐요. 선거법도 무죄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박 교수. 보고요. 네. 대답하세요. 왜 무죄죠. 무죄고 아니, 퍼센테이지로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판사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궁예가 아니고. 검사들은 아니, 우리는 들어가잖아요. 평론할 때 평론하면 비율 들어가야죠. 물어보는데 마지막에 딴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다 비율 이야기하는데 95대 5. 본인만 그래. 저는 난 평론하는 모르겠다. 사람이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닙니다. 저 늘 말씀드린 평론은 미네르바의 올법이는 황혼의 깃털에 날개짓을 하는 겁니다. 함부로 막 떠드는 그 사이비들하고 좀 다릅니다. 네. 그 우리가 쌓이고 있잖아요 지금. 뭐야 이거? 네? 아니 왜 이래 지금 평론가가 예측하는 아니 저 것도 당연히 대통령도 평론의 광복절 영역이지. 경축사에 사이비 지식인 해가지고 그게. 속사이비 그러면 했는데 내가 여기서도 들어야 돼 사이비 다시 얘기를. 물어볼게요. 박 교수 그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돼야 안 돼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 탄핵해야죠. 그거는 이제 당위와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고 활동가로서. 에이, 정치평론에서 당위와 목적 가지고요 이야기하면은요 뜨지를 못해요. 어쨌든 책임을 질 일은 아니지만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장은 해줄 필요가 있다. 박 교수도 모른다고 했고요. 두 분은 95% 확률로 무죄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오늘 이 주제를 다루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보고 있다면 이게 민심이다.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십시오.
혹시라도 5%의 가능성 때문에 유죄가 나오면 누가 구출해 주느냐? 밀란이라도 일어나요. 판사가 아니라 국민들이 구출해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국 대표가 이제 전주지검에서 공교롭게도 어제 무혐의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언론에 흘려서 조국 소환이다라고 하니까 소환 전화는 며칠 전에 받았대요. 근데 교묘하게 이날 언론에 흘린 거예요. 이 검찰의 절묘한 행위, 야, 돋보이는 거죠. 일부러 그러고 늘 그래요. 늘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 얘기도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수사받고 기소받은 사건 말고 앞으로 수사할 사건이 몇 건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다음 지금도 계속 경기도청 직원들 불러다가 소환하고 계속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진술이나 막 나오면 뭐 아까 얘기했던 관시법처럼 엮어가지고 뭐 위증교사다 뭐다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시 기억해 보세요. 몇 달 안 됐어요. 2조 심판을 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지금 누구예요? 당대표예요. 그분이 직전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이재명 조국을 심판하겠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요? 여당이요. 집권당이. 아니 국민에게 제시할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가가 오르고 있죠. 실질임금 줄고 있죠. 사람들 팍팍하죠. 안보 불안하죠. 기후위기는 또 얼마나 심각해요. 이런데 이거 다 제끼고 제1구호가 메인 슬로건이 2조 심판이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분들의 목표가 2조 심판이라는 거. 이재명에 대해서 심판하고 조국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이들의 목표가 수정되거나 보완된 적이 없어요. 야. 자, 이 조국 민정수석 전 민정수석이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소환하는 이유가 이스타 항공 사장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사이를 이스타 항공에 취직시켜주지 않았냐라는 요 대가성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민정수석이 여기에 대해서 검증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사실은 이거는 지금 인사 관련되는 비리와 관련되는 수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장관을 소환하는 것 자체가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이거 자체는 이 사건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이걸 모르고 덮어줬다 그러면 조국 장관 사건을 따로 만들어서 소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소환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이거. 이 사건의 최종 목표가 어딘지는 아시죠? 문재인 김정숙에 대한 사법 처리예요. 네. 이게 명확하거든요. 저는 그거가 명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요? 저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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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건 아닐 거라고 지금 왜냐하면 나오는 이야기가요. 아니요. 검찰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냥 공 날려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히 예우하거나 특별히 감싸거나 그럴 까닭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날리면 됩니다. 또 감정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 또 나중에 이제 정치에 출마하게 된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권 교체를 해야 될 까닭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 공수처 만들고 검수완박 한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박살내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검찰 개혁을 다 한 건 아니지만 감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고 그냥 바로 질르면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애써 그다음 조국 씨는 지금 관계도 없는데도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을 박 교수 말씀하는 것처럼 제대로 했냐 안 했냐 가지고 이게 어떻게 다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관점이 좀 달라요. 네.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정조준하고 있는 최종 목적지는 이제 문재인 김정숙 전직 대통령 부부다. 여기 생활비를 가지고 지금 막 개인 통장 다 털었거든요. 딸 다이 씨한테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준 것이 이게 어떤 목적이고 어떤 돈이었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단순히 뭐 이렇게 그 남들 앞에서 수치심을 주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정여 문제, 불법 뭐 이런 것들을 다 끌어 넣어 보겠다.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조롱하고 망신 주고 모욕 주기와 네. 이슈 전환이다. 그럼요. 그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보는 수도 모욕주기에 있고요. 가깝다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데요. 방송에서 우리 대통령 부부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 너희 대통령 부부도 문제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명품백이지만 니네 타지마을을 가져왔잖아. 제가 이런 이제 거. 들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조금 위험하지만 이게 지금 단순히 그 뭐 부끄럽게 하고 남들 앞에 망신 주고 이런 게 아니고 누군가의 머릿속에 확실히 꼽히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드릴게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서울특별시 뭐 영등포구 땡땡땡씨가 당선되고 났어요. 광역자치단체장 두 사람을 만났어요. 당선 직후예요.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 임기 안에 반드시
이재명은 감옥에 쳐넣는다. 이 말을 듣고 완전히 자빠져 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단체장 두 사람이. 서울시 영등포구 땡땡땡이 뭐예요? 예, 그것은 이제 제가 알아서 네, 상상을 하시라는 네. 거고 그 자리에서 당선되고 난 뒤에 그 행위가 어디서 일어나 경주였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단체장 두 사람이 까무러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단체장이 너무 놀라서 자기 참모들한테 당선된 땡땡땡이 이런 말을 하더라 라고 했는데 최근에도 그걸 제가 또 들었어요. 이야, 이거는 물면 진짜 죽을 때까지 가버리는구나 라는 것인데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문재인 김정숙 여사를 정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망신주기 정도에서 끝낸다, 정치적 이득을 본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검찰의 속성은 죽여라고 하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버리고 물면 물죠. 물으라고 이 사람들의 물어요. 법치가 아니라는 그럼요. 거예요. 사유화된 권력을 행사할 때 거기에 맞게 충실하게 움직이는 뭐 땡땡땡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뭐 동물 비유를 해야 되니까. 검사들이 이를테면 뭐 군부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저 구테타 세력에 대해서 앞잡이죠, 그랬고 자기들이 스스로 많이 얘기해요. 우리는 개다. 왜 물면 무는 개다. 그 정권에서 물라고 그러면 물고 그러다가 자기들이 물다 보니까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권 초기에는 현직 대통령이 세다가 후반부엔 검찰의 힘이 세지다가 이제 마침내 정권을 창출하고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방지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문정 검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사람 성 전환하고 이런 건 의학의 영역이니까 이런 거 말고는 우린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죄 없는 사람 죄 줄 수 있고 죄 있는 사람 봐줄 수 있고 이러면서 건방을 키워온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겨냥해서 끝까지 물 수 있는데 지금까지 국면을 보면 검사들이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성남 FC 사건이 이게 제3자 뇌물죄예요. 그럼 제3자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성남시장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제3자는 보통 누구냐면 내연녀 뭐 이런 사람이죠. 조카 뭐 이런 사람에게 돈을 줘가지고 이렇게 쓰리 쿠션으로 들어가는 게 3자 뇌물죄예요. 근데 돈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남시로 들어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걸 버젓이 기소하고 버젓이 수사를 하고 언론에는 제목만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뇌물을 받은 사람처럼 이미지를 계속 씌우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합니까? 어떻게 법을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합니까? 어떻게 국가 공무원이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묻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우리가 매일처럼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말씀하십시오. 네, 이재명 대표 수사는요. 보수 인사들도 같이 만났을 때 솔직한 얘기를 나눌 때는 그럼 지자체장들 다 구속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지자체장들이 요새 못하는 거지. 네. 똑같은 논리로 갖다 들이대면은 전부 다 아니 가가지고 우리 좀 지자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만 해도 가가지고 법으로 걸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기 어려운 건데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금 좀 그 다른 결의 얘기일 수는 있겠는데 문재인 대통령 수사하는 거는요. 대통령이 인식하는 거 안에서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역사전쟁을 하고 이념전쟁을 계속 시도를 하잖아요. 거기에 보수층이 계속 꾸준히 요구해왔던 게 우리도 적폐청산이라고 당해왔으니까 문재인도 똑같이 보복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강성보수층의 끊임없는 요구예요. 윤 대통령은 내가 제2의 태극기를 만들어서 나를 끝까지 보호해줄 사람은 바로 그 사람들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아무리 봐도 이거 이렇게까지 수사할 게 아니라는 걸 자기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검사 자기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물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가서 물면 지는 죽을 수도 있거든요. 검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대로 못 물고 어정어정되면서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던 거를 다시 시키는 거예요. 자꾸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결론이 나올 때까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계속 모욕을 당하는 이런 방식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고 또 하나 결의 얘기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결론은 어찌됐든 무혐의로 간다 하더라도 특수통들이 그래도 조금의 양심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수사를 그동안 해왔던 거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심의위원회도 회부하는 것도 그게 일부분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특수통들의 기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직들을 전부 다 기획통으로 지금 기획공안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이미 임기 절반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검찰도 슬슬 눈치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가서 무조건 물라 그래서 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사가 언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몇 개월 더 끌면서 하는 신용을 내더라도 제대로 결론이 못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검사들이 더 이상 물라고 해도 물기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 기울어져 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힘이 있다고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워낙에 윤석열 대통령이 해놓은 말이 많아요. 이 해놓은 말이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않고요. 아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이런저런 했던 말, 녹취가 돼 있는 것도 많고요. 아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그런 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놓아서 이것이 법치다, 공정이다 이런 것들을 믿는 국힘 내부 또는 보수 정치 세력 내에 별로 없어요. 이것은 명백하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대구 경북에서 듣거든요. 그게 무서운 사람이다. 그런데 아니. 예. 근데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게 비슷한 이야기 계속 하실 것 같은데 법치나 공정을 저희가 이제 윤석열한테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법치나 공정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고 뭐 그다음 수사를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현실적인 힘의 논리와 서로 약점을 맞잡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서훈 국정원장 문제, 박지원 원장 문제, 임종석 실장 문제, 노영민 실장 문제 2년 반이 지났는데 수사 진척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재명 대표 수사라든가 다른 사람들 수사하고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전혀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조국 대표. 조국 대표하고 한번 비교해. 조국 대표는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에 끝내버렸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면은 실제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찰총장이었다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도 충분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봐야 돼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김성환 평론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극우 보수층들의 지지층 결집을 위해 가지고 틈만 나면 한 번씩 문재인 대통령 때리는 거야. 인도 타지마을 간 것도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 사실이 어떤지 관계없고 언론에 흘려가지고 전직 대통령들도 모욕 주고 하면서 자기들과 이른바 균형감을 맞추는 이런 식의 저는 전략이지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까지 터뜨리고 치고 온다면은 완벽한 전면전이 돼가지고 이거는 거의 파토 이런 상황까지는 결정할 그러니까 수 있다고 봐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정숙 여사 특검법 하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아니 저는 그러면 민주당이 그래 다 묶었어 같이 하자 그냥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네. 왜냐면 죽어도 못 봤거든. 네. 어쨌든 못 봤거든. 왜냐하면 김정숙 여사가 중심이 안 되고 김건희 여사가 중심이 될 거거든요. 수사를 한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확 받아버리자고 하면은 도저히 못 박는다고 얘기하면서 꼬랑지 쓱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담겨 있는 거는 이제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별로 우리는 기대할 게 없는 상황이고요. 굳이 더 사고치지 않는 것만 우리가 바라는 게 맞고 이 복수 혈정 같이 복수를 하겠다고 자꾸 덤비는 거는 결국은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무혐의 결정 내린 검사들은 이게 직권남용, 직무유기 뭐 이런 거는 해당 안 됩니까? 없죠. 이게 없습니까? 그게 안 돼서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를 예. 하는 거예요. 동네 병원에 꼬맨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만약에 저녁 때 찢어지면은요 꼬맬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 깜짝 아마 응급실 놀라실 거예요. 운영 체계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응급실로 가는 거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녁에 한 6, 7시 정도에 저도 한번 찢어져 봤는데요. 병원을 찾는데 제 동네에서 못 찾고 여의도까지 왔어요. 보시면 말씀하시면 네, 안 돼요. 여기까지 와서 깨맸어. 최근에 국립대학병원에 찢어봤어요. 그 뭡니까 원무과장한테 전화를 한번 해서 어떤지 사정을 한번 물어보니까요. 요즘 전화해도 응급실에 자리가 없어서 받아주질 않는데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응급실 체계가 엉망이잖아요. 그럼 네. 정말 다 같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이상한 정책 같지도 않은 정책을 피면서 지금 공백이 생겼잖아요. 의료 공백이 아주 심각해요. 근데 그건 문제고 그런데 내가 누군데 왜 내가 국회의원 했던 사람인데 라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나? 예, 그게 사실이라면 부적절한 것을 인정하고 야 오창익 대표님 근데 이제 대단하시다. 다른 접근도 있습니다. 네, 이러고 도망가려고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김종인 누가 썼는데 전 오창익이는 참 비대위원장께서 윤석열 때문에 의료 체제적 나라가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꺼내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네. 또 이상동 교수님은 이상동 교수도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나라가 비슷하게. 끝났다 지금. 네네. 이것 때문에 윤석열은 망한다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내각제하자 이런 말씀을. 오늘 도저히 제가 못 따라가겠습니다. 못 역시 감각이 따라가겠고. 탁월하세요. 빨리 이 프로그램 끝내자는 자, 얘기를 오늘 지금 제가 아니, 진짜 그러잖아요. 방송 시작 때 말씀드렸는데 교토에 있는 국제고등학교가 일본 고이센 전국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고시엔이에요. 연장전 고시엔 아니에요? 고시엔, 네. 네, 헷갈려가지고. 고시엔이 갑자원이더라고요. 갑자원. 갑자의 공원 뭐 이런 네. 뜻이던데 여기에서 우승을 하면서 물론 이제 경기 내내 그 예선전부터 계속 교가가 울려 퍼졌는데요. 거기에 동해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동해바다 건너 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의 꿈자리다라는 걸로 해서 한국말로 된 교가가 계속 나왔는데요. 그런데 일본이 이 동해바다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시죠? 동쪽의 바다라고 일본은 일본어로 해석을 했습니다. 동해라고 하지 않고. 자, 그 교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바다 건너서 야마도 가는 거룩한 우리 조상의 조금자리 한일 관계가 이렇게 정말로 꼬여 있고 윤석열 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로 숭일이 아니라 박진영 교수 말 맞다나 신니폰징으로 지금 살고 윤이온진. 뉴니온징, 니폰징이나 네. 뉴온징이나 어쨌든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상황에서 기성세대는 야 정말 일본 역사 문제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어쨌든 국제고등학교 1년에 한 10억 정도 예산 지원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원래는 제일교포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였는데 이거는 이제 2004년도인가부터 이제 아예 국제학교를 만들어서 한국, 일본인 다 섞여서 이제 갈 수 있는 학교인데 교가를 저렇게 이제 한국말로 불러서 야 그래도 참 정서가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뭉클하고 저들은 저 지역에서 저 학교 동문 재학생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만 그 내용을 느끼는 사람들은 정말로 처지에 따라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조선일보가 또 왜곡할까봐. 왜요? 왜냐면 일본은 저렇게 한국어로 된 교과까지 저렇게 버젓이 NHK가 오늘 생방송했다고 하는데 생방송도 하는데 우리는 김희가 잠깐 나온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할까봐 야, 걱정이 되긴 해요. 근데 정말 정치평론가 모시고 평론하기 어렵기도 어렵네. 아니 그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KBS에 남아 있는 좌파 PD들의 자작극이다. 네. 광복절 명시에 폭탄 던져. 오늘은 저 일단 교과에 좀 집중을 하고 어쨌든 저 학교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겠고요. 예. 정치 이제 그만두셨는데 안민석 의원이 제외 한국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 학교도 예산이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도 예산이 지원이 되고 전 세계에 있는 제외 국민들에 대한 학교에 엄청난 지원을 해줬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안민석 의원의 안민석 친구로서 전 꼭 전하고 의원이 싶습니다.